네, 자, 국힘당의 당대표 선거가 이제 무르익었는데요. 제일 관심사는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건데,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데 이제 뭐 출마하는 걸로 기정사실로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잖아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은 뭐 루비콘 걷는 거는 이제 뭐 대충 아시죠. 이건 봉합이 안 되는 사이예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누구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지난번에 그 김기현 당대표 만들 때는 뭐 움직였잖아요. 나경원 연판장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움직이고 해서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한테 힘을 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당원 가입 캠페인까지 벌이면서 당원 가입해가면서 김기현을 그때 믿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김기현이 이게 꽝 된 거지. 이게 또 실망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실망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김기현을 밀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보수 우파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김기현한테 실망했고, 그리고 우리도 실망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믿냐? 한동훈을 견제할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물론 이제 이번에도 저 김기현 그때 당대표 만들듯이 대놓고 나서면은 여론의 반발을 살 거를 이번에는 조심스러워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인이 뭔가 나오겠죠, 대통령이. 그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여러 가지가 골치 아프니까 잘못하다가는 당신이 쫓겨날 수도 있다. 탄핵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탄핵당하는데 국힘당에서 뭐 한 8명 이상만 배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 그럼 그 주변, 요즘도 나왔죠, 주변에. 그럼 뭐 김경률이다 뭐 이런 사람 빼놓고선도 야리까리한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금 잘 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날 탄핵하기 위해서 눈이 뻘건데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은 8명이 아니라 뭐 한 20-30명 이거 무슨 뭐 배반할 수도 모르는데 그럼 나는 그냥 가네. 그럼 내가 넉넉히 전당대회 보고만 있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서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감으로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굴 밀겠느냐? 근데 요즘 이상한 게 한동훈에 대한 그 비토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특히 제가 오늘 전화를 해봤어요. 몇 군데. 부산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그 당대표 분위기 어때요? 완전 분위기가 없네. 부산에. 뭐 김소정 변호사한테도 전화해보고 뭐 그 정치인 아니에요. 그럼 지금 완전 뜨거울 텐데 뉴스도 안 봐요. 글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딴 쪽인데도 PK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 정치인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누굴 지지한다 이런 말에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요. 정치인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전당대회 뜨겁지 않다. 보수의 심장인 TK나 PK도 뜨겁지 않고 특히 PK는 완전 뭐 관심 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자유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여론조사를 분석을 했는데요. 2030도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2030도 뭐 한동훈에 대해서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이 다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 미지근하다는 건 뭡니까? 전당대회 자체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어대한인데 어대한 자체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여론조사가 나온 모양이에요. 여기를 지난 15일, 16일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당대표에 도전해야 한다. 응답이 76% 제일 높았고, 그러나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15.8%였는데 PK로 가니까, 부산 경남으로 가니까 도전해야 된다 44%, 도전해서는 안 된다 37.9%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K에서도 한동훈 도전하면 안 된다가 38% 정도 나왔다는 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도전해서는 안 된다가 42%, 도전해야 한다 42%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어대한인데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야? 알았어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해. 난 관심 없어.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해서는 마라. 이런 여론이 이렇게 물 밑에서는 뜨겁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지만 너들은 여론조사 좋아하잖아. 그럼 너희들이 좋아하는 여론조사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30이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2030이 여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20대는 도전해서는 안 된다가 43.6%나 나왔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도전해야 한다는 24%밖에 안 되는데 도전해서 안 된다가 압도적으로 더블 스코어 가까이 높았다는 거예요. 30대는 도전해서는 안 된다가 51%, 도전해야 된다는 37%, 37.1%. 그러니까 20, 30대는 압도적으로 도전은 하지 말아라. 한동훈 도전하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는 얘기고, 대체적으로 PK 같은 데는 관심 없다 우리는. 그러나 도전하지 말아라는 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치 구단이라고 자칭 타칭 얘기하는 박지원이가 불려우 아닙니까? 불려우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라디오에 나와서 이랬어요. 이번에 당대표 선거 한동훈이 될 것 같지? 아니야, 천만에 안 될 걸. 그러면서 나경원이 유리하다 이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은 시키지 않으려고 그럴 거야. 한동훈보다는 나경원 아니겠어? 이렇게 라디오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동훈 어차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으로서도 땡큐지. 화장실 가서도 웃을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자율보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박지원이는 비꼬아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한동훈 안 된다, 한동훈 안 될 걸 이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을 오히려 찍는다는 거죠.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교묘하니까. 한동훈 안 될 걸? 나경원이 될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시켜주겠어? 자기하고 맞짱 뜬 사람인데 나경원 될 거야. 그리고 한동훈 되면은 우리 민주당은 땡큐야.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저 왼수 저놈이. 그러면 우리가 한동훈을 찍어야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유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한동훈을 찍게끔 오히려 역으로 작업한다는 거죠. 야야야 한동훈 찍어. 국힘당 놈들아 한동훈 찍어. 한데 한동훈 찍어 하면 안 찍을까 봐. 한동훈 안 될 걸? 안 돼.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한동훈 나오면 땡큐지. 한동훈 되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이거 됐기 때문에 한동훈 안 될 거야. 이렇게 역으로 친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한동훈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보수의 심장인 영남 지방에서는 관심 없다. 어차피 한동훈 된다며. 알았어. 우리 신경 안 쓸게. 그리고 2030은 한동훈 나오지 마! 이게 압도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하는 게 얼마 전까지는만 해도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을 밀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한동훈은 절대 못 미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한동훈 밀겠어요? 내 와이프를 말이 앙도 안 했더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하고 막 이렇게 그게 한동훈 측근들인데 이게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리고 맞짱 뜨고 이랬는데 내가 키워줬는데 법무부 장관 키워주고 다 키워줬는데 나를 들이댄 놈을 내가 밀겠어요? 절대 안 밀지. 그러니까 나경원은 밀 걸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 보고 제가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 하는 게 원희룡이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원희룡이는 똑똑한 사람인데 원희룡이 천재인 거 다 아시죠? 그 학력고사 1등 바보고시 1등 1등 도맡아 한 사람 아니에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그냥 저렇게 나왔을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지금 분위기가 다 몰아가고 나와서 지난번에 이재명한테 진 것도 좀 쪽팔린 게 있는데 여기 나와서 한동훈한테 또 지면은 또 쪽팔려서 완전히 맛이 가는 건데 그 계산을 못할까? 근데 저렇게 바보같이 나올까? 이상하다. 조용하다가 왜 그러지? 그렇게 의심이 가잖아요. 그렇다면 언질이 있었던 거 아닌가? 누가 밀어?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나경원을 미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원희룡을 미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원희룡이가 그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민대니까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네 하고 지난번에 이재명한테 진 반가이를 이번에 당대표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확 올리고
그 다음에 대권을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하고는 지금 관계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배반을 안 했어요. 그 같이 경선에 나오고 막 대선에서 경선하고 그럴 땐 라이벌이니까 거기선 비판하다가 국토부 장관에 딱 앉은 다음에는 배반 안 했거든. 딱 충성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원희룡 말하자면 그때 장관일 때 일 잘한다고 칭찬했거든요. 그리고 무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요. 이재명 좀 깨주기를 바라고. 그렇다면은 뭔가 작전이 사인이 나온 거 아닌가? 야구에서도 보죠. 뭐 스틸 사인이 나왔든지, 아니면 번트 사인이 나왔든지. 그런데 뭐 나경원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원희룡이 원 사인 나왔나? 아니 제 추측이에요 그냥. 이거 이상하다. 원희룡이가 짱구가 아닌데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질 줄 알면서 나왔을까? 그러면 이번에 섣불리 나오면 욕만 바가지로 먹고 지면 정치적 생명 끝나는데 왜 나왔을까?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닌가? 제 추측이에요. 이게 재밌게 돌아가는데 섣불리 나올 사람 아니거든요. 짱구가 있는데. 자, 이렇다면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나경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여기서 지금은 아직까지 간 보고 있어요. 화끈하게 나간다. 아니 화끈하게 안 나간다 얘기 안 하면서 나올 듯 간만 보고 있거든. 뭐 나오는 거 같이 하면서 이제 간을 보는 거예요. 그 간은 뭐냐면 대통령의 간을 보는 거죠. 나 좀 지지해 주세요. 왜냐면 윤 대통령은 한동훈하고 이거 갈라선 거 아는데 딴 사람 없잖아. 그 윤상현 지지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나 좀 지지해 줘 하고 간을 들락날락 하면서 간을 봤는데 원희룡이 딱 나오네? 그러면 가서 어떻게 원희룡을 믿는 거예요? 용산에서 원희룡이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난 아니네.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도 머리가 있잖아요. 원희룡하고 단일화로 나중에 저쪽에서 사인이 또 스틸 가고 보내기 번드 알지? 고의사고 간 다음에 스탠드런으로 가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고의사고 간 다음에 스탠드런. 아이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 사인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면 제 지금 단계 추측이에요. 또 상황을 보면서 추측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계 제 생각은 원희룡이 어떤 사인을 받았다. 그래서 나간다. 나경원도 나중엔 그 사인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경원이 원희룡을 밀고 말하자면 단일화죠. 그래서 한동훈을 드랍시키기 위한 작전이 사인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지금 생각입니다. 요게 상황을 어떻게 가는 거 보고 제가 또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원희룡이 출마 선언해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거든요. 딱 이렇게 사인이. 근데 그 사인은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 옛날에 그 빨간 장갑의 마술사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인을 잘 바꿨어요. 스틸 사인을 냈다가 냅다 그냥 기습적으로 치는 사인 내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자, 지금까지 사인은 제가 그렇게 읽혀집니다. 또 보고 해드릴게요. 이게 판 재밌어지네. 이게 흥미가 없었어요. 저는 관심 없었거든요. 관심 없는데 원희룡이가 등장하면서 저거 왜 나오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 사인이 나온 것 같아서 이제부터 또 재밌어지려고 그러네. 나중에 또 분석해드릴게요. 이거 보면서요.